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 이정찬 전문가가 실전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 가이드톡 주거복지 로드맵 중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신혼부부들은 어떤 부분을 유념해서 보면 좀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자, 먼저 신혼부부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고 공급 양 자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 외에는 청약 가점제 지역에서는 점수가 낮아가지고 청약 통장 자체가 무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한 혜택들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유심히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복지 유형을 좀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도시 가구의 평균소득을 보시면 보통 이제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2인 가구죠. 일단 자제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도시 가구의 평균 소득 100%가 얼마 정도냐? 월급이 한 370만 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녀가 한 명 정도 있다면 이제 3인 가구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월급이 한 480만 원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소득 개념의 정의를 머릿속에 개략적으로 전제를 하고 본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도시 가구 어떤 평균 소득의 70% 이하다 하면은 어떤 영구 임대주택이라든지 매입 임대주택이라든지 국민 임대주택이라든지 전세 임대, 주로 이제 임대주택 개념으로 보셔야 될 거고요. 도시 가구의 어떤 평균 소득의 100% 수준이다라면은 이제 행복주택이라든지 분양전환주택, 그다음에 매입 임대 리츠 이런 케이스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좀 다소 있다, 즉 평균 소득의 한 120% 수준 정도 된다면은 분양전환이라든지 매입 임대 리츠, 그다음에 공공지원주택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자녀, 즉 자녀가 3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혼부부라면은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5년 내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매입임대주택 이런 3가지 분야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신혼부부에게 어떤 정의가 제가 아까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동안에는 이렇습니다. 결혼하고 5년 이내를 갖다가 신혼부부라고 했고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태아라도 있어야 됩니다. 임신 중에 있어야 됐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개념은 혼인기간 5년 이내가 아니라 이제 7년으로 2년이 더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없어도 공급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공급 물량이 민영주택 같으면은 10%에서 20%, 공공이나 국민주택 같으면은 15%에서 30%까지 대폭 물량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혼인하고 3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 그 다음에 혼인하고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가 2순위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혼인 기간은 무조건 7년이고요. 먼저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자녀가 없으면 2순위가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혼인 기간하고는 이제는 상관없이 자녀의 유무만 가지고 1순위, 2순위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는 주로 생계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 수급자, 즉 취약계층에 있는 신혼부부한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소득이나 자녀수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서 전체 공급 물량의 10% 이내에서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신혼부부 국민 임대주택입니다. 자, 이 부분도 가구 평균 소득이 70% 이하입니다. 70% 이하이기 때문에 좀 소득 수준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랬을 때도 소득이나 자녀수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서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특히 이런 신혼부부 국민 임대주택이라든지 다른 신혼부부 얘기가 나오면은 그 안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화해서 같이 제공된다 하는 점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혼부부 행복주택 우선 공고입니다. 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자, 이랬을 때는 이제 시세의 한 80%로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36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면적이 좀 적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용 면적 44제곱미터까지 면적을 늘렸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신혼부부 분양전환 임대 특별공급입니다. 분양전환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한 120%고요. 이럴 때도 이제 소득, 자녀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점수화해가지고 이제 순위대로 준다는 거고요. 이 경우도 공급 물량이 그 기존에 한 15%와 30%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신혼부부 전세임대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좀 소득 수준이 낮은, 즉 한 70% 이하, 70% 이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료가 파격적입니다. 시세의 30 내지 50%로 공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시세의 30 내지 50%로 이게 전세임대로 이게 살 수가 있다면은 저렴한 주거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만큼 기회가 높여지겠죠. 자, 그다음에 신혼부부 공공지원주택입니다. 이 경우는 좀 소득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평균 소득의 120% 이하면서 시세의 70 내지 85% 수준으로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거고요. 최대 8년까지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신혼부부라면은 이렇게 공공지원주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라면은 기본적으로 자녀 수가 3명 이상일 때를 다자녀 가구로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크게 한 3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물론 장기전세 포함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소득, 자산 기준 등을 갖춘다면은 무주택 구성원이라면은 그렇게 우리가 국민임대주택을 첫 번째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5년 내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즉 5년이나 10년이 지나서 먼저 우선해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평균 소득이 120% 이하입니다. 그러면서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LH나 SH 쪽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임대해주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 경우도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게 소득 수준을 먼저 본다. 물론 전제 조건이 다자녀라는 것은 당연히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새롭게 나온 거죠. 신혼 희망타운 해서 한 7만 원을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입지가 다 괜찮은 지역들입니다. 괜찮은 지역들이고 또 입지가 좋은 그린벨트를 이렇게 해제해서 만드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도시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를 볼 수 있는 층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형과 임대형 두 가지 중 이제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 대표적으로 몇 군데 보겠습니다. 수서 역세권,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동, 위례 신도시, 성남 금토동, 성남 복정동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이죠. 그다음에 하남시 가밀지구, 그다음에 평택의 고덕국제화 신도시, 그다음에 화성 동탄 2기. 자, 그리고 이제 경인 지방에서 본다면은 부천 원정동. 그래서 괜찮은 지역에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부천 괴안동이라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인 지방이라든지 서울 역세권이라든지 수도권에서 굉장히 입지가 괜찮은 지역이다. 근데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이 그린벨트를 이게 해제해 가지고 이제 짓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혼 희망타운은 공급량도 많고 입지도 괜찮다. 그리고 소득 수준도 120% 이하다. 그렇다면은 소득 수준 120% 이하이면서 결혼한 지 7년 이내라고 한다면 이런 신혼 희망타운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요건이 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자, 기존에는 혼인을 해야 됐고 5년 이내였고 이거 7년으로 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엔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점. 그래서 소득, 자녀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점수화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물량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공공택지 같으면은 전체 특별공급의 30%, 민영 같으면은 전체 특별공급의 20%를 신혼부부한테 특별공급을 해준다. 따라서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신혼부부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급 물량도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유심히 잘 보시고 어느 지역에서 특별 공급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접근을 한다면은 자, 그동안에 신혼부부는 청약 점수가 가점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입지 좋은 지역에 넣어봤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신혼부부만을 위한 특별 공급이라든지 공공지원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유심히 보신다면은 신혼부부께서 입지 좋은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빨리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꼭 염두하시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